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대형 화재로 통행이 중단됐던 10번 프리웨이 다운타운 구간의 야적장에 대한 위험 요소 지적이 수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타임즈는 오늘 프리웨이 구간의 아래 야적장에 쌓여있던 가연성 액체와 목재 팔레트 더미에 대해 소방당국이 지적을 제기했고 3년간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도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감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팔레트 야드 사업자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민간 업체가 프리웨이 아래 또는 옆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3,460만 규모의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00건이 넘는 임대 계약에 대해 안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교통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 동안 모두 3천만 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LA 국제공항에도 약 2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만 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LA 국제공항 당국은 20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 일일 평균 22만 4,500명이 이용하게 된다며 국제선 이용자는 3시간 전에, 국내선은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0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으로 한 달 전 대비 4.1%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14.6%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다고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밝혔습니다. 협회는 높은 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 상승세가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하려던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도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모기지 금리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이나 무소속 후보 등을 포함한 3자 또는 다자 대결에서 모두 7에서 8%포인트 격차로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미국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 업체 해리스폴이 등록 유권자 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둘 사이 격차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도 41%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응답자의 58%는 정신적으로 공직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응답도 66%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절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완강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긍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는 북부 지역에 배치된 예비군과의 면담에서 인질 협상에 대해 진전시키고 있다며 지금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개전 후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에 가까이 다가왔다며 협상은 결정적인 막바지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1일 밤 군사정찰 위성 세 번째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단 분리 성공과 정찰 위성의 우주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당초 일본에 예고한 기간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를 한 것은 발사장 인근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위성 발사 예고 이후 해상에 북한 발사체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 태세를 펴왔으며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은 최대 4,000명 가까이 늘려주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희망대로 증원을 한다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은 6년 뒤 2배가 넘는 7,000명을 넘게 됩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수요 조사는 여론몰이용이라며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바닷가 지역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51도 되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